2022년 10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트위터 본사 1층 로비. 어수선한 정막이 감도는 그곳에 한 남자가 무거운 흰색 도자기, 세면대를 두 손으로 힘겹게 들고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올리고는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트위터 본사 진입 중.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시게. 관용구를 활용한 우스꽝스러운 농담이었지만 이 가벼운 발걸음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맹렬한 논란을 일으켰던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기업 인수가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 우주 식민지 개척과 전기차 혁명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무거운 세면대를 들고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고 조롱 섞인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는 끝없는 금리 인상으로 거시경제가 얼어붙고 글로벌 기술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폭락을 거듭하던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이 막대한 60조 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머스크는 자신이 피땀 흘려 키워온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그 여파로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곤두박질치며 뼈아픈 하락세를 겪어야 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를 미치광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정말 미쳤던 걸까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 분석가들은 일제히 그를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멍청한 충동구매이자 통제불능한 자아도취가 부른 완벽한 재무적 자살행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완벽한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영리한 사업가가 왜 이런 뻔한 실수를 자초한 걸까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뒤흔드는 거인들의 행동을 평범한 사람들의 얄팍한 재무제표와 단기 수익률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려 드는 우를 범합니다. 겉보기엔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허공에 날리는 바보 같은 기행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그를 미치광이라 매도하고 조롱하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서는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소름 돋는 심리학적 계산기가 아주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루한 기업의 연대기나 뻔한 가십을 모두 걷어내고 여러분의 실제 삶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상위 1% 거인의 뇌구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도박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기괴한 결정의 이면을 해부하기 위해서는 데니얼 카너먼이 주창한 행동경제학의 전망, 이론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약 2배 더 끔찍하게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영자라면 6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부채와 핵심, 기업의 주가 하락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공포 앞에서 절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뇌구조는 이 손실을 피해 기준점이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앵커링되어 있습니다. 그의 맹렬한 동력, 가장 깊은 곳에는 인류 생존에 대한 위기감과 거대한 인류의 책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차가운 우주에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아주 섬세한 의식의 촉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라 믿습니다. 머스크는 일찍이 트위터 인수에 대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기반이며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의 핵심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에게 있어 검열과 통제로 인류의 자유로운 사상이 억압받는 상황은 화성의 식민지를 개척하지 못해 인류 문명이 멸망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의 끔찍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당장의 재무적 파산 리스크보다 인류의 디지털 광장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 리스크가 그의 뇌에서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두려운 진짜 손실로 인식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극도의 위협 속에서 인간의 뇌는 어떻게 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엄청난 압박과 공포를 느끼면 뇌의 편도체가 폭주하며 합리적인 사고 기능이 마비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피터 틸이나 지인들이 평가하듯 극도의 압박 속에서 오히려 차가운 이성을 발휘합니다. 언론이 그를 폭군이라 비난하고 광고주들이 줄지어 이탈하는 상황에서도 그의 뇌 속에는 오직 생산 알고리즘만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최대한 제거하며 단순화하고 최적화하여 자동화한다는 냉혹한 원칙입니다. 세상의 비난이라는 감정적 노이즈를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성적 해체 작업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전략 뒤에 숨겨진 대가는 없었을까요? 카메라는 화려한 실리콘밸리를 지나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텅 비어버린 트위터 본사의 차가운 바닥을 비춥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파격적인 결정 이후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독과 처절한 사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영업부문 최고 임원 트로이 존스가 회사를 떠났고 핵심 참모로 꼽히던 고위 임원 오미드 F샤르마저 퇴사하는 등 믿었던 동료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뼈아픈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환호하던 대중들마저 그의 기행을 비판하며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조롱하는 가운데 홀로 남겨진 밤, 그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한 심리적 방어 기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위기에 강한 대담성과 실패를 자산화하는 긍정적 성향이었습니다. 그는 벤처 창업 시절처럼 베개와 침낭도 없이 사무실 책상 밑에서 웅크린 채 밤새워 시스템을 분석하다 지쳐 잠드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견뎌냈습니다. 우주로 쏘아 올릴 로켓을 빠르게 만들어 테스트하고 날려버린 뒤 문제점을 파악해 다시 시도하듯 붕괴되어 가던 소셜미디어 제국을 개조했습니다. 이것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얄팍한 비즈니스 쇼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을 현실로 증명해내기 위해 한 명의 인간이 감당하고
지켜야만 했던 지독하고 고독한 영혼의 마찰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제 이 위대한 거인의 심리적 무기를 우리의 현실로 훔쳐올 시간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정체된 커리어를 폭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훔쳐와야 할 첫 번째 실전. 심리기술은 궁극적 사명에 대한 앵커링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이직을 고민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방어적인 손실들만을 두려워하며 계산합니다. 당장 끊기게 될 안정적인 월급, 도전에 실패했을 때 지인들이 보낼 은근한 비웃음,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찝찝한 불편함 등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당장의 작은 마찰을 너무나 거대하게 증폭시켜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뇌 구조를 벤치마킹한다면 이 손실의 기준점 자체를 완전히 이동시켜야 합니다. 오늘 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건조하게 적어보십시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내가 지금 이 두려운 도전을 회피하고 지금의 자리에 안주했을 때 10년 뒤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진짜 거대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궁극적인 잠재력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 평생 좁은 우물한 개구리로 남아 타인의 명령에 순응하며 비참한 후회 속에 늙어가는 것. 바로 그 끔찍한 미래를 내 인생의 최악의 손실로 명확히 규정하는 순간. 장기적인 재무적 출혈이나 타인의 얄팍한 조롱은 위대한 목표로 가는 길에 지불해야 할 사소하고 당연한 통행료에 불과해집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현재의 안락함이 아니라 미래의 유산에 고정시키는 순간 발목을 올가매던 자잘한 두려움들은 아침 햇살에 증발하는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억울함에 휩쓸려 무너지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거인처럼 이성의 스위치를 켤 수 있을까요? 장착해야 할 두 번째 무기는 초이성적 알고리즘 사고법입니다. 사방에서 욕을 먹으며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타들어가던 그 지옥 같은 순간에도 머스크가 소름, 돋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뇌 속에 모든 요구사항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제거하며 최적화한다는 알고리즘을 완벽히 이식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숨막히게 조여오는 비즈니스의 위기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짓누르는 두려움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체하는 차가운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이 문제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이나 쓸데없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제거한다면 내게 남은 본질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막연하고 거대한 먹구름 같았던 공포를 감정을 완벽히 쏙 뺀 건조한 숫자의 나열로 분해해 보십시오. 그 실체를 명확한 텍스트로 수용하는 순간 편도체를 짓누르며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던 짐승 같은 공포는 즉시 증발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날카로운 이성과 단 한 걸음의 명확한 행동, 지침만이 선명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룬 이 기괴하고도 위대한 심리전술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닙니다. 이는 윤주혁 연구자가 저술한 실제 학술, 논문, 일론 머스크의 발명 영재성, 요인 탐색실과 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2024년에서 치밀하게 분석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실전 비즈니스에서 가장 완벽하게 증명한 사례입니다. 이 논문은 머스크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질적 분석하여 그가 지닌 34가지의 구체적인 심리적, 인지적 특성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냈습니다. 일반적인 리더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알고리즘적 사고 능력과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인류의 적, 책무감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산의 공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초인으로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해집니다. 이제 이 대소사실을 웅장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 거인들의 화려한 결과만을 훔쳐보며 그들이 우연히 물려받은 환경이나 천재성이 세상을 아주 쉽게 바꿨다고 게으르게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뇌구조를 깊숙이 해부하며 목격한 진실의 무게는 통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굳건한 세상의 판을 뒤집고 역사를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태어날 때 주어진 환경이나 통장 잔고의 크기가 결코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본질적 가치를 읽어내는 묵직하고 외로운 통찰력,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 핑계대지 않고 기꺼이 그 조롱의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스스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버텨내는 그 담력과 사명감입니다. 당신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타인이 정해놓은 정답과 안전망에 갇혀 하루하루 시들어가는 얄팍한 계산기 속입니까? 아니면 피바람이 불어올지라도 당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뛰게 하는 사명을 향해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나가는 거친 황야입니까? 과연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안전하고 타협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비록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숭고한 신념을 향해 묵묵히 온몸을 내던지는 무모한 용기일까요? 그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이 스스로 내릴 아주 작은 결정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잠든 들을 깨우는 지식의 프로파일러 행운이었습니다.